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형외과 교실 주임교수 장학입니다. 성형외과, 영어로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는 인체 복원, 재건 또는 변형과 관련된 수술, 미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과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께 성형외과 교실에 대한 소개와 저희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공의로서의 수련할 때 생활, 그리고 이후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관해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동영상을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4년차 전공의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형외과 교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형외과 교실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성형외과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의의 수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975년에 창설되어 초대 김진환 교수님 그리고 유인호 교수님께서 과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현재는 약 14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고 개원가 혹은 유수의 여러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교수님들은 본원과 어린이병원 합쳐서 7분, 분당병원 7분, 그리고 보람에 3분이 계시고 전임의는 본원과 분당 각 3분씩, 그리고 전공의는 재작년부터 TO가 1명 늘어서 현재 총 22명이 근무 중입니다. 익숙하신 얼굴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이처럼 많은 교수님들께서 분야를 나누어서 선천 기형부터 피부암, 그리고 유방 재건을 포함한 다양한 미세수술 영역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진료 및 수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매년 서울 심포지움을 주최하여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성형외과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는 Craniofacial Surgery, Hand Surgery, Breast Reconstruction, Lower Extremity Reconstruction, 그리고 Aesthetic Surgery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소아부터 노인까지 아주 폭넓게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순열 환아인데 양쪽 입술을 그냥 좌우로 당겨서 꼬매면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술의 근육도 리페어 해줘야 되고 이 환아의 경우에는 코에 바닥면이 없어서 그것도 재건해줘야 하는 생각할 것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또 이 환자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9개월 환자인데 역시 입천장에 위치한 근육의 재배열 및 성장하며 언어와 발음 치료도 진행해야 하는 성형외과의 평생 고객입니다. 입 안 수술도 어려운데 돌 정도 된 아기의 입안을 수술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성형외과에서 이런 수술을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두개골을 이렇게 재조립해서 머리 모양을 교정하고 두뇌 성장이 가능하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튀어나오고 눈 사이의 거리가 먼 이런 경우에도 얼굴뼈 수술 그리고 여러 장치를 설치하기도 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이 밖에 외상성 환자들, 코뼈, 안화 등 골절 환자들 치료도 하고 암 치료 후에 생긴 결손에 대해서 재건을 해주기도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해부학을 잘 아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다양한 재료를 써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안면마비가 있어서 한쪽 입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근육과 신경을 떼어내어 얼굴 부위에 연결해줘서 다이나믹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실습 나오시면 거의 다 경험하시겠지만 유방암 절제 후 즉시 재건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유방 고정술, 축소술, 확대술 등 다양한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선천기형 중 다지증, 합집증 같은 수부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수부 외상 환자들의 경우에는 관열적 정복과 뇌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합병증이나 괴사성 근막염 이후에 생긴 결손에 대해서 유리피판술, 즉 몸의 다른 곳에서 살과 이를 먹여 살리는 혈관을 떼어내어서 결손 부위에 현미경을 보며 이어주는 미세수술도 하고요. 초미세술이라고 불리는 림프 정맥 분압술을 통해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용수술도 많이 하는데 주름을 펴주는 페이스리프트 수술, 혹은 광대뼈, 아래턱뼈 앵글 리덕션 등의 수술을 해주기도 하며 기능적, 미용적 쌍꺼풀 수술도 역시 많이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겨워질 리는 없는 과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진료 및 연구 영역은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양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의 서울대병원 성인 파트 수술들을 살펴보면 종괴절제를 가장 많이 했고 이어서 유방재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소아의 경우 모반절제술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괴절제를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국내 저널 및 해외 저널의 논문도 많이 쓰고 있는 등 학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수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건, 분당, 보라매 3개의 병원을 순환근무하게 되고 매주 월요일 세미나 발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외부 초청 연장 및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3개 병원 화상회의를 통해서 특이했던 케이스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전공의들이 병동 환자 케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성형외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드레싱도 담당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의 외래도 들어가서 수술 후 관리를 경험할 수 있고 랩턴을 통해서 연구 및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술들을 보조의로서 참여하고 다른 과에 비해 집도의 기회가 많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회 활동도 최소한 연 2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해외 학회 참석 및 발표의 기회도 있습니다. 이 밖에 카데바 실습, 현미경 실습 등을 통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고난이도 수술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공의 생활은 피곤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잠을 청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생활 중에 가족처럼 서로 챙겨주고 외부 활동을 하며 추억도 함께 공유하고 또 병원 밖에서 친목 도모의 생활을 통해 보람 있는 전공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경조사에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모든 과가 비슷하지만 2주를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일주일 정도, 나머지는 연 9회에 걸쳐 월마다 하루씩 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공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은행 일을 볼 수가 없는데 이때 볼일을 볼 수도 있고 미용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칫 멀어질 수 있는 외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성형외과의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전공의 지원 통계는 다음과 같아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경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전공의 생활을 마치면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 대학병원의 교수님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원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보거나 이름을 들어본 병원들이 많을 텐데 저희 동문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입니다. 또 작가로 데뷔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업가로 변신을 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성형외과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상으로 성형외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탐욕스럽고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몸의 영역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도 있고 미용 수술도 있긴 하지만 재건 수술이 대학병원의 주된 분야가 되게 됩니다. 성형외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미용 성형이 있고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을 좀 재건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일 케이스가 많은 거는 유방 재건이 제 케이스가 많고요. 그렇게 유방암 절제를 하고 볼륨을 좀 채워주는 수술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할 수술 발표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한 수술을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인데 이제 이번 주 수술한 케이스 중에 하나 중요한 걸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치과 선생님께서 리뷰를 해주고 저는 이제 관련된 저널을 발표하게 됩니다. 환자는 올해 4월부터 이렇게 심한 대역도 살금과 머리 흉기다가 점차 후기되고 이게 출혈되는 양상으로 성남대병원 대원하여 한시 바이오PCM에 안주요 쌀포마 진단하고 대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자 강지원입니다. 안지오살코마의 서지컬 트리트먼트와 프로그노시스에 대한 저널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발표에서 리섹션 마진의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연관이 있나요? 일단은 뒷마진 이 리커런스 레이트와 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혈관을 끊고 다시 있는 그런 미세분압술 술기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서 논문이라든지 술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상과에서는 사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만의 특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닭다리 갖다 놓고 이제 혈관 몇 개 이어봤는데 아직 조금 보통 하나에 한 3개 정도 하셨어요.
삶의 질로 봤을 때는 외과 의사들의 삶의 질은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은 좋게끔 해주려고 노력하는 과가 성형외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